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GAN 또는 GAN, 뭐 이렇게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해서 혹시 뭐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GAN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GAN이라고 읽겠습니다. 뭐 GAN이라고 읽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GAN, GAN 뭐 상관없을 것 같고 그 한번 뭐 여기가 뭐 생성을 한다든지 뭐 이제 새로운 뭐 페이크 데이터를 진짜처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겐이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그런 그 생성이 가능한 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강의 자료들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좋은 머티리얼들 중에서 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한 강의 자료가 최윤재님의 1시간 만에 겐 완전 정복하기라는 거에 그 강의 슬라이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유튜브에도 이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뭐 먼저 뭐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꼭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저는 여기에서 좀 그 쉬운 내용만 이 강의에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토 대학의 그 라즈 그로스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뭐 유명한 스탠포드의 그 CNN 강의 등의 강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좀 했던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키워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지도학습.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과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 뭐 이게 그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면 라벨일 테고, 디스크리트한 어떤 리그레션이면 이것이 어떤 밸류가 되겠죠. 뭐 컨티뉴어스한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가장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인풋도 주어지고 아웃풋도 주어지고 그 사이의 관계성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discriminative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 뭐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discriminative 하다는 단어를 여러 번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discriminative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인풋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풋을 생각을 하면 만약 여기서는 이런 그림이 들어가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이것은 남자다, 또 이런 인풋, 여기서는 이미지 영상이겠지만 이 모델에 들어가서 이것은 여자다라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리고 이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겠죠?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 고차원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 이렇게 바운더리가 뭐 선형적이든 어떤 비선형적이든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 테고, 거기 그 구현된 그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델에 기반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스인지 노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모델을 지금까지 쭉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면 제가 갑자기 왜 디스크리미너티브 하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른 용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타이틀에서 크게 차이점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인 거죠. 우리로 치면 비지도 학습. 그리고 이것을 오토 인코더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뤘었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인풋만 있다, 아웃풋이 없다,
인풋만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다시 언슈퍼바이저에서 그러니까 디멘전 리덕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또는 클러스터링도 있었습니다. 클러스터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에서 오토인코더라는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것을 플래트닝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 인풋이 영상인 경우에는 컨볼루션까지 배워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까지 여러분들과 다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만을 학습한 후에 사용을 하면 제너러티브 하다는 단어를 한번 쓴 것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디스크리미너티브와 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모델을 디스크리미너티브한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사진을 많이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진은 남자라고 저희가 라벨링을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자의 사진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사진은 여자라고 우리가 라벨링을 해서 그 바운더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다르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너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남자에 관한 이미지를 수없이 보았다고 하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딥러닝이 너가 생각하는 남자를 그려봐. 남자를 제너레이션을 해봐. 생성을 해보라고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예. 근데 그냥 갑자기 그 남자 사진을 이렇게 툭툭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여기 오토인코스에서 보면 레이턴트에서 시작을 했죠. 그것을 레이턴트 스페이스 또는 레이턴트 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드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100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드가 3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드가 뉴런들이 그러면 여기에 값이 변할 수 있고 값이 변할 수 있는 이 인풋의 어떤 예를 들어 3개가 충분하다면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 이미지를 남자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이턴트가 3개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사이즈도 우리가 사실은 궁금한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디멘전 리덕션의 uncorrelated 된 또는 statistically independent한 어떤 variable들의 개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 베리어블, 레이턴트 코드 다 같은 단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노드가 있는 거죠. 이 노드의 값들이 특정 값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바이너리로 하면 010101만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010101 그럼 0001일 때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렇게도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하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G1인데 이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우리가 그리고 이것은 G2 여기는 G3가 있는데 각각이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으로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랜덤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값을 샘플링해서 여기에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각자 그렇게 됐을 때 그 값을 기반으로 학습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forward propagation에서 나오는 최 끝단의 레이어가 필요하다면 리쉐이핑을 한다든지 했을 때의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이 생성된 이미지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확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확률의 개념.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배우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디스트리뷰션을 배우는 겁니다. 확률의 분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주어진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일 테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인풋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것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의 값들을 샘플링해서 그것들이 제너레이트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는 그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슈퍼바이즈드 또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도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관점은 디스크리미너티브 하냐 제너러티브 하냐. 디스크리미너티브 한 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모델들이 디스크리미너티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떻게 보면 결국 내부적으로는 어떤 하이퍼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바운더리를 제너러티브 하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yes, no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려봐 라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너가 그래서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학습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진 않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다 각자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생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면 그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 구별을 하게 되는 가장 아니면 여러 개의 시그니피컨트한 피처들을 뽑으면 됩니다. 그 피처 공간상에서. 하지만 남자를 그리려고 하면 남자를 어떠한 의미에서 남자에 대한 이미지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여자를 이미지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너러티브 한 것이 좀 더 항상 뭐 이게 더 어렵고 더 난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펀더멘탈하게 학습을 또는 인지를 해야지만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률 이야기를 좀 깊이는 제가 다룰 수는 없지만 확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있는 분포인 건데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PDF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discrete하면 PMF라고 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이 뭐 지금은 전체일 수도 있고 뭐 트레이닝 데이터 셋일 수도 있고 이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것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이거의 길이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 랭스가 이거에 대한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니까 이 값을 가지고 뭐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여길 수도 있고 좀 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짧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그 이야기는 이거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뭐 x1, x2, x3, x4 이렇게 데이터입니다.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데 어떻게 유니폼 이거의 특정한 뭐 빈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덴시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의 의미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분포가 높으니 그 부분의 근처에 있는 것들의 길이가 많이 샘플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모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이런 뭐 x1, x2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approximation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떤 그 예측된 거죠. 예측된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PDF에 기반해서 샘플링을 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정말 true한 디스트리뷰션과 모델이 같으면 true한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돼서 나온 진짜 데이터와 모델 approximate 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겠든 모델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된 페이크 샘플링 된 거겠죠. 이건 샘플링 된 데이터는 그 분포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게 유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키는 무엇이냐?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지금 계속 이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는 주어진 거고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추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파이나이트한 하지만 충분히 많은 데이터는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할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트루 디스트리뷰션과 근사하다면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샘플링해서 나온 것이 페이크 데이터긴 하지만 진짜 데이터 같이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random variable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 그것은 이 x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떤 숫자로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1부터 6까지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벤트를. 그리고 나면 디스크리트한 경우이기 때문에 PMF라고 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있는 것이고 그때의 확률이 이렇게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여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6분의 1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어떤 특정한 주사위를 만들었더니 4는 나올 확률이 없는 거고 6은 다른 거보다 2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true한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 수 법칙에 의해서 무수히 많이 주사위를 던져서 x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기가 근사를 하겠죠.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엄밀하게는 큰 수의 법칙에서는 그 샘플의 어떤 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이걸 따져보면 자,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몇 번을 던져서 나온 경우의 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 확률을 어떤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미묘한 차이를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루한 어떤 추루한 모델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샘플링 된 거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에서 모델이나 그 시스템을 인퍼런스해서 배운 게 됩니다.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샘플링을 한 거고 이 방향은 인퍼런스를 한 거죠.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제가 확률이라는 것을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는 확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랜덤 베리어블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x가 1부터 6까지였는데 이제 좀 문제의 복잡도를 올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그러면 이런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64by 64의 컬러니까 이만큼의 디멘전이 있겠죠. 그래서 x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칼럼 벡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 곱하기 64 곱하기 3 뭐 이렇게 해서 그 랜덤 팩터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 뭐 예를 들어 이 RGB 값으로 이 픽셀마다 RGB 값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값 여기 어떤 특정한 값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값들이, 그 값들이 하나가 이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매칭이 되는 거겠죠. 이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 또 이 값들이 다르게 가져지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픽셀들이 노멀라이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 값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 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픽셀들이 다 골고루 다 가질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이미지라는 사전 어떤 프라이어한 지식들이 있으면 그 x의 이 숫자들의 값은 특정하게 어느 정도 분포를 이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픽셀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기랑 또 64를 그 64 곱하기 64를, 그러니까 지금 64 곱하기 64, 64 곱하기 64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여기가 되겠죠. 첫 번째. 이 값들은 모서리 값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눈의 모양, 그래서 특정한 분포,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x라는 것을 이루는 전체 공간은 모든 그 엘리먼트들이 뭐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면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야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표현을 하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특정한 분포를 가질 겁니다. 각자가. 그리고 이 변수들, 이 엘리먼트들 간에도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x의 칼럼 그 랜덤 벡터긴 하지만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그 x라는 것이 이렇게 칼럼 벡터를 64 곱하기 3을 해야 되지만 설명을 비주얼라이징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1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PDF 분포를 따를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주얼라이징에서 심플리파이 되면 이런 느낌들이 있겠죠. 이런 분포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 데이터의 probability는 전체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레프레젠트 하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이제는 여기 값을 샘플링해서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주로 뭐 예를 들면 여기 높은 값들의 샘플링이 자주 되겠죠. 그것들이 그 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레프레젠트하는 어떤 특정한 그 통계적인 어떤 코릴레이션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분포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너무나 하이 디멘전으로 복잡할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이것에 probability가 있을 것이다. 존재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와 유사한 모델의 probability를 approximation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하면 그게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그 스토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robability density estimation problem입니다. generative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고,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텐데 이건 알 길이 없는 거죠. 데이터도 전체를 다 모든 데이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그리고 그 모델의 probability가 이거의 probability에 가깝게 되면
되면 이제는 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모델의 probability를 학습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델의 probability에서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죠.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로한 건데 알 길이 없고 일부만 있는 거고 일부의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approximation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을 잘 찾는다면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distribution of image generated by the model인 거고 이것은 실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인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를 가지고 얘를 approximation 하는 과정이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고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분포가 비슷한 겁니다. 분포가